오늘 강의에서는 포피 마케팅 믹스 전략, 즉 상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포피 전략의 개념과 각 요소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영어 단어 4P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4P는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 4개를 합친 단어입니다. 먼저 이 마케팅 믹스 첫 번째인 제품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품 전략 강의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고 분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소비자의 필요 또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재화뿐만 아니라 무형 서비스, 경험, 아이디어도 포함됩니다. 전통적으로 제품은 물리적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5개 계층 구조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혜택입니다. 핵심 혜택은 제품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호텔을 예로 들면 호텔하면 우리는 휴식과 숙면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제품을 떠올렸을 때 가장 떠오르는 기본적인 기능을 이루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제품입니다. 핵심 혜택을 실현하는 물리적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호텔의 객실, 침대, 욕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 제품입니다.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요소를 이루는 말입니다. 깨끗한 침구나 무료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요소인 이런 것들을 기대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확장 제품입니다. 고객 기대를 넘어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호텔에 있어서 무료 조식이라든지 컨시어지 서비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재 제품입니다.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제품의 개선 요소를 이루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기반 스마트 호텔 시스템과 같은 단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기업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면서도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크게 3가지, 내구성과 사용 목적과 소비자의 평가 방식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는 제품별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내구성과 유형성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내구재입니다. 이 비내구재는 짧은 기간 내에 소비되는 제품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과 종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내구재입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무형의 제품으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루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든지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으로 소비재와 산업재와 같은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비재는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이루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산업재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제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을 보면 소비자가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탐색제입니다. 이 탐색제는 구매 전에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품,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의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제입니다. 직접 사용해 봐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레스토랑과 영화와 같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제입니다. 사용 후에도 품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법률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기업은 제품별 마케팅 전략, 가격 설정이나 홍보 방식, 유통 경로 등 이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어떠한 수명 주기가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일정한 수명 주기를 거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도입기입니다. 이 도입기는 신제품이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단계로서 초기 마케팅 활동이 제품 인지도 향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은 아직 적은 상태이고 마케팅 비용이 높아서 손익이 낮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기입니다. 이 성장기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인식하고 재구매가 발생하며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경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기입니다. 시장이 포화되고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 쇠퇴기는 소비자의 관심이 감소하고 새로운 대체 제품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기업은 제품을 철수하거나 재포지셔닝 또는 혁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 수명 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시장 트렌드, 소비자 수요, 경쟁 환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제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브랜드와 패키징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브랜드와 패키징 전략은 제품 자체의 기능을 넘어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브랜드 관리는 강력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충성도를 높이며 브랜드 자체가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혁신적인 이미지와 같은 것이 브랜드 자산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브랜드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이란 것은 기존 브랜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가전제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인데요.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때 연상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곰, 빨간색, 즐거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브랜드 브랜드 전략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패키징 전략입니다. 이 패키징은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패키징 전략을 쓸 때는 크게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매력입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패키징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사용자가 얼마만큼 편리한지 그 편리함을 고려한 패키징을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매력적이고 기능도 너무 좋지만 경쟁 제품과 차별성이 없다면 그 패키징은 실패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패키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패키지, 스마트 패키징 등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다룬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제품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이며 핵심 혜택부터 잠재적 제품까지 다양한 차원을 가집니다. 제품은 내구성, 사용 목적, 소비자 평가 방식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제품의 수명 주기를 고려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고 각 단계에 맞는 마케팅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브랜드와 패키징은 제품을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충성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은 시장 환경과 소비자 기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 프라이스,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은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시장 점유율,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적절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격의 개념과 역할, 가격 결정 방식, 신제품 가격 전략, 심리적 가격 전략, 차별적 가격 전략까지 다양한 가격 전략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의 개념과 역할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 결과물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 창출, 시장 점유율 확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결정합니다. 이익은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으로서 총 수입은 가격과 총 판매량을 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총 비용 이익을 뺀 것이 총 수입입니다. 총 이익입니다. 즉 가격이 높으면 단위당 수익이 증가하지만 판매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낮으면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총 이익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한 원가 기반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 반응을 고려한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격을 설정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 목표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고가 전략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 규모 목표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침투 가격 전략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적 목표입니다.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며 비가격적 요소, 브랜드 가치나 서비스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존 목표입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지 가격 결정입니다. 브랜드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기업이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원가 중심, 소비자 중심, 경쟁 중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가 기반 가격 결정입니다.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법은 제품의 원가를
일정 비율의 이익을 추가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목표 이익 가격 결정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고 기업이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손익분기점, 즉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회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두 번째, 소비자 중심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치 기반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고급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소비자 지향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조사하고 수요 기반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가격 결정 방식은 경쟁 기반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경쟁사의 가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시장 가격 전략과 입찰 가격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시장 가격 전략은 기존 경쟁 제품과 유사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입찰 가격 전략입니다. 정부 및 기업 간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입찰 가격을 고려하여서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신제품의 가격 전략은 어떨까요? 신제품을 출시할 때 기업은 시장 반응과 초기 경쟁 구도를 고려하여서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제품 가격 전략은 초기 고가 전략과 침투 가격 전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초기 고가 전략은 신제품 출시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서 시장에서 프리미엄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이릅니다.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강조하고 초기 고객층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침투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여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를 공략하여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효과적이지만 가격을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가격 전략은 심리적 가격 전략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가격 전략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긍지 가격 전략입니다. 고가 전략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명품 브랜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단수 가격 전략입니다. 99,900원과 같이 끝자리를 9로 설정해서 가격이 더 저렴해 보이도록 하는 방식을 이릅니다. 세 번째는 층화 가격 전략입니다. 제품을 여러 가격대로 구분하여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항공권 클래스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인 가격 전략입니다. 특정 제품을 초저가로 판매하여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준거 가격 전략입니다. 소비자가 기존의 가격 정보를 참고해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 심리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을 보면 차별 가격 전략과 할인 가격 전략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특정 고객층이나 상황에 맞춰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차별 가격 전략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구매 시기, 지역, 고객 유형, 제품 형태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극장의 조조 할인이라든지 성수기의 항공권이나 숙박권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 방식이 이 차별 가격 전략입니다.
할인 가격 전략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구매를 했을 때 할인하는 방식, 회원에 가입했을 때 할인하는 방식, 계절마다 할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가격 인상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브랜드가 재포지셔닝하거나, 가격의 인하 요인은 원가 절감이거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기업의 수익성,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은 제품 원가, 소비자 가치, 경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과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P인 플레이스, 유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전략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유통 전략은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경쟁력과 고객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유통 채널의 개념과 유형, 유통 경로 설계 과정, 주요 유통 채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유통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접근성과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유통 채널이라는 것은, 유통 경로라는 건 제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모든 과정과 그 관계된 조직을 의미합니다. 유통 채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 유통 전략이 수립되어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중간상, 이 중간상은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이룹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유통 경로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입지의 편의성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 구매 단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구매 단위에 맞춰 유통 경로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기 시간입니다. 소비자가 주문 후 제품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제품의 다양성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지원입니다. 배달, 설치, AS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통 채널의 구조와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채널의 구조와 유통 채널은 크게 소비자 유통 경로와 산업재 유통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재 유통 경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유통 경로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0단계 유통 경로는 직접 유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직영 온라인 스토어라든지 제조업체의 직판 매장,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유통 단계. 이게 1단계 유통 경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에서 대형 소매상으로 그리고 소비자 순으로 판매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매장이 있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단계 유통 경로입니다. 이건 역시 간접 유통 단계입니다.
생산자에서 도매상, 그리고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 이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유통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등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단계 유통 경로로서 이건 역시 간접 유통 단계입니다. 생산자에서 중간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유통망이 아주 넓거나 물류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 거래, 즉 B2B에서 사용되는 유통 경로로서 소비자 유통 경로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0단계 유통 경로입니다.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산업장비나 원자재를 공급할 때 활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단계 유통 경로입니다. 제조업체가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세 번째는 2단계와 3단계 유통 경로를 합친 것인데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제품 특성상 다단계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품의 특성과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통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설계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적절한 유통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는 경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목표하는 시장에서 최적의 유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맞춰서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로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로 대안 검토는 직접 유통과 간접 유통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건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도매상, 소매상 등의 유통 파트너를 또한 고려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로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경제성과 통제성, 적응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경제성은 비용과 매출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고, 통제성은 중간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응성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유통 경로 운영과 관리입니다. 유통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물류 및 재고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통 채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유통 전략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푸시 전략과 풀 전략입니다. 푸시 전략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제품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품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풀 전략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멀티채널과 옴니채널 전략입니다. 멀티채널 전략은 기업이 2개 이상의 유통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략입니다. 옴니채널 전략은 온오프라인 경계를 없애고 소비자가 어느 채널에서든지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모바일 주문 서비스 방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유통 채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 전략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업은 제품 특성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유통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유통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전략은 단순한 물류 관리가 아니라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P인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제품과 적절한 가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매 촉진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고 단기간 내에 매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판매 촉진의 개념과 역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 판매 촉진 수단과 전략, 판매 촉진의 부정적 효과까지 다양한 판매 촉진 전략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 촉진 개념과 역할입니다. 판매 촉진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이는 광고나 브랜딩이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과 달리 단기간에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촉진하는 전략입니다. 판매 촉진은 크게 소비자의 대상 프로모션과 유통업체 대상 프로모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쿠폰, 할인, 아니면 1+1 행사, 무료 샘플 제공 등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체 대상 판매 촉진입니다.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대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매업체 할인이라든지 리베이트 제공, 아니면 유통업체 광고 지원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판매 촉진은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판매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기업이 소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제품과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있는 마케팅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나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성과 공유성이 높은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입니다.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즉 IMC는 오늘날 소비자는 TV 광고,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접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마케팅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다이렉트 마케팅, 판매 촉진, PR, 인적 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조합하여서 소비자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판매 촉진. 세 번째, PR. 네 번째, 인적 판매입니다. 광고는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홍보 활동으로서 TV 광고, 유튜브 광고, SNS 광고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판매 촉진은 짧은 기간 동안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으로서 할인 행사, 쿠폰, 1+1 행사와 같은 것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PR은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언론 홍보와 CSR 활동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판매는 대면 판매를 통해서 고객을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보험 상담이라든지 자동차 딜러 상담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IMC를 활용하면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와 일관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촉진의 다양한 수단과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촉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유도합니다. 대표적인 판매 촉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 촉진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링, 두 번째는 쿠폰, 세 번째는 거래 스탬프, 네 번째 보너스 팩, 다섯 번째는 가격 할인이 있습니다. 샘플링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여서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쿠폰은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래 스탬프는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보너스 팩은 정가로 더 많은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격 할인은 제품 가격을 일정 기간 동안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나 시즌 오프 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체 대상 판매 촉진인데요. 유통업체 대상 판매 촉진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리베이트입니다. 유통업체가 일정 판매량을 달성하면 제조사가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도박성 판촉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증정한다든지 즉석에서 뽑을 수 있는 스크래치 복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구매 시점 전시입니다. 보통 POP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매장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배치하여서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판매 촉진 전략을 활용하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제품의 판매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촉진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판매 촉진은 단기적인 매출 증가에 효과적이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효과를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입니다. 지속적인 할인 행사는 브랜드의 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잦은 세일을 하면 프리미엄 이미지가 약화되는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민감성의 증가입니다.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에 익숙해지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들을 꺼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통업체의 협조 부족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지속적인 판촉을 요구하게 되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기적인 효과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 촉진은 일시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만큼 장기적인 브랜드 관계 형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촉진을 브랜드 전략과 조화롭게 운영해야 하며 단기적인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 촉진은 기업이 단기간에 매출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과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믹스인 포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인 4P, 즉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전략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제품 전략에서는 제품의 5단계 구조와 수명 주기 관리 방식을, 가격 전략에서는 다양한 가격 설정 방식과 소비자 심리를 고려한 가격 책정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유통 전략에서는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고, 촉진 전략에서는 브랜드 메시지와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